정말 가고 싶은 학교에 합격생들이 딱 붙어 있지. 300명 중에 10명일 수도 있어. 이게 바로 합격자의 허수라는 거거든. 학생이 10명이 학원에서 한 명 합격한 것보다 보기에는 10명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30분의 1과 10분의 1이라는 합격자의 허수에 갇히면 안 될 것 같아.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 안녕, 연기힐러야. 오늘은 대형학원의 장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 대형학원은 우선 학생이 많아. 그러니까 대형학원이지. 학생이 많다 보니까 많은 이제 자본이 들어오잖아. 그래서 시설이 좋습니다. 시설이 좋고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그만큼 선생님들도 많이 필요해요. 그 많은 선생님들이 모여서 회의도 많이 하고 서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시스템이 굉장히 체계화되어 있어. 이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잘하는 학생들도 많아. 근데 내가 그 학생들을 보고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표본이 생기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좀 뒤처져 있고 좀 지칠 때 그 학생들을 보고 동기부여를 갖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 이제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먼저 시험을 본 학생들은 이제 그 정보를 선생님께 알려주거든. 그래서 오늘 그 교수님의 컨디션이 어땠는지, 그리고 대사가 어떤 유형의 대사가 나왔는지를 알려주니까 정보 공유가 훨씬 빨라지는 것 같아. 이제는 대형 학원의 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 너희들이 보는 그 합격자 명단 있잖아. 거기에 정말 가고 싶은 학교에 합격생들이 딱 붙어 있지. 300명 중에 10명일 수도 있어. 이게 바로 합격자의 허수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10명인 학원에서, 학생이 10명의 학원에서 한 명 합격한 것보다 보기에는 10명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그게 30분의 1과 10분의 1이라는 합격자의 허수에 갇히면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너희들이 그 합격자 명단을 보고 그 학원을 가잖아? 내가 그 합격자 중에 한 자리에 위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지만 그 합격자를 배출했던 선생님들은 원장이나 부원장 선생님 같은 이제 경력이 많은 선생님들이야. 근데 그 선생님들한테 배우지 못하고 이제 학원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신입 선생님들한테 배우게 될 수도 있어. 대형 학원들은 아까 그 합격자의 허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결과적인 그 실적이 중요하거든. 그걸 보고 너희들이 학원을 갔잖아? 그걸 노리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대형 학원을 유지하기 위해선 본인들이 어느 정도의 실적을 내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을 잘하는 애들을 그런 경력이 많은 선생님한테 몰아주는 경향이 많아. 이게 합격자 허수가 가진 가장 맹점인 부분인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내가 개인적으로 너무 싫어하는 부분인 학생들을 그런 줄 세우는 거, 우열을 나누는 건 난 절대 하지 않아. 내가 상담을 받았을 때 한 학생이 얘기한 건데 자기가 전에 학원 다녔던 그 대형 학원은 선생님이 호흡, 그 손끝, 눈빛, 행동까지 다 만들어준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그 학생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번에도 우리가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교수님들은 선생님의 연기가 아니라 학생의 연기를 보고 싶은 거거든. 그럼 결국은 그것 때문에 요즘은 제시 대사를 많이 하는 추세고 결국은 학교를 들어가서도 문제지만 지금 제시 대사가 굉장히 중요해진 이 시점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학교를 합격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 시설은 너무 좋은데 결국 내가 연습할 연습실이 없어. 실력이라는 건 선생님한테 배운 게 내 거가 되는 게 아니라 배운 걸 바탕으로 내가 연습을 했을 때 그게 내 실력이 되는 거거든. 다음은 소형학원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자. 소형학원은 대형학원이 8명, 10명인 학생인 거에 비해서 우리 학원 같은 경우는 정원이 6명이거든, 한 반에. 수업에서 같은 시간에 10명한테 쓰는 그 시간이 우리는 6명한테 들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결국 나한테 배우는 그 절대적인 수업 시간이 대형 학원보다 훨씬 많아, 우리는. 뭐 예를 들면 내가 중대형 학원에서 수업을 할 때 4개 반까지 해봤거든. 아까 대형 학원이 뭐 많게는 10명까지 한다 그랬잖아. 10명이 4개 반을 하면 한 선생님이 40명을 가르치는 거야. 6명인 우리 정원에서 3개 반 정도 하면 18명이잖아. 그럼 40명인 그런 대형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과 그리고 18명을 수업을 하는 거는 22명이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 또 관리해야지, 수업 준비해야지, 그 외에 행정적인 업무도 엄청 많거든. 대형학원 선생님들은 이제 그 수업하고 그런 일에 치이다 보니까 그 학생들의 고민을 상담한다거나
그 개인적인 학생들의 스토리를 알아야 그 학생들에게 맞춰서 더 전략을 짤 거잖아. 결국 너희들이 입시를 준비하는 가장 소중한 시간인 3월부터 10월까지 그때 더 많은 것을 이제 배워간다는 거야. 이제 연습실 사용이 자유로워. 학생이 적다 보니까 그 학생이 인당 할당된 그 연습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많아져. 그 연습실에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잖아. 선생님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열심히 하는 애 보면 그냥 못 지나가. 좀 더 내가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고 그 친구에게 필요한 것들 디렉션을 더 많이 해주게 되거든. 소형학원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개인적인 여유가 있잖아. 그 수업만 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외적으로 더 할애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런 관계 속에서 굉장히 끈끈해지는 것 같아. 가족 같은 관계가 되고 갑자기 이제 떠오르는 학생이 한 명 있는데 우울증을 좀 앓던 친구였어. 내가 이렇게 같이 연습을 하는 걸 보고 우연히 개인적인 얘기를 더 하게 됐던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우울증을 앓았던 이유가 초등학교 때 어떤 선생님한테 상처를 받았나 봐. 그거에 대해서 좀 마음이 아파서 교장 선생님한테 편지를 써서 쪽지를 뭐 어디에 투고를 했나 봐. 근데 그게 교장 선생님이 어떤 그 친구를 위로하고 이뤄준 게 아니라 담임 선생님한테 다시 들어간 거야.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담임 선생님 시선이 달라졌고 친구들도 그 학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서 그때부터 굉장히 우울증을 앓게 되고 두려워진 거야,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랑 선생님들도 그랬어. 걔 대학 쉽지 않을 거라고. 근데 그때 나는 그 친구랑 그런 얘기를 통해서 좀 더 그 친구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이제 수업을 하는 어느 중에 보니까 그 극적인 부분을 표현하는 연기는 굉장히 이 친구의 장점이 있었던 거야. 보통 그때 상처나 이런 것들을 더 뭔가 공감이 됐는지 더 잘 드러나더라고. 그럼 이 부분에 맞는 대사를 이 친구한테 주면 훨씬 더 즐거워하고 공감하고 너무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 친구의 그런 상처를 개인적으로 연습하는 걸 보고 그런 대화를 나누지 않아서 그 친구의 장점을 알아보지 못했다면 그 대사를 주지도 못했을 거고 그 친구가 결국 합격했거든. 그래서 학원 또 난리 났었어. 우와, 그 친구가 합격했다고 해서 나는 굉장히 되게 마음이 짠하기도 했고 그 친구가 너무 감사하다고 울먹였거든. 와서 나한테 울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했는데 그런 모습을 볼 때 되게 선생으로서 보람을 많이 느끼잖아. 그렇게 나와 좀 더 개인적인 시간을 더 갖고 얘기를 했던 그 소중한 그 시간이 그런 좋은 결과를 낳게 되는 것 같아. 그 시간조차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제 소형학원의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 단점은 학생들이 이제 많지 않다 보니까 소형이다 보니까 자신의 위치를 알기가 어려울 수 있어. 비교할 수 있는 학생이 대형학원보다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지칠 때 그 비교 대상들이 좀 적다 보니까 잘하는 애들이 적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쳐서 그 잘하는 학생들을 보고 좀 나도 어느 정도 동기부여가 돼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대형학원보다는 좀 적을 수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좀 더 친해지고 서로 끈끈해지다 보니까 분위기에 휩쓸린 학생들 있잖아. 내 주관을 갖고 해야 될 것들을 하나하나 해가는 친구가 아닌 어떤 그 분위기를 잘 타는 학생들은 그런 좀 주변 친구들에 의해서 해이해질 수도 있는 것 같아. 뭐 나는 중대형 학원에 있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학원을 다녔을 때 합격했던 제자들이 많이 찾아와. 이제 영문학과를 입학했다고 해서 이제 바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 어떻게 보면 시작이기도 하단 말이야. 실질적으로 내가 전에도 얘기했던 영상에서 얘기했던 얘기인데 내가 연극 그리고 뭐 상업영화 그리고 뭐 뮤지컬 있는 현장에서 직접 배우 경험을 가졌잖아. 모든 매체에 경험을 가졌단 말이야. 그런 사람을 이제 연극영화과에 간다고 해서 이제 학교에서 만나기 어렵거든.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우를 하는 거에 대한 조언이랑 그 연기를 직접 어떻게 해야 될지 막연한 걸 직접 나한테 와서 선배에게 와서 묻는 거지. 그래서 아직도 많이 찾아와 학생들이. 내가 아까 소형학원의 단점이 잘하는 사람이 적다라고 얘기했잖아. 하지만 이제 나를 찾아오는 그 학생들은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에 이미 합격을 해서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그 기준이 학생들을 보고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 본인들이 봐야 되는
이 정도 학교에 입학한 사람만이 그 학교를 다닌다는 기준을 직접 학생들을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선배들을 통해서 보게 되고 그 합격생들이랑 그리고 입시생들을 한 반에서 이제 같이 수업을 하거든. 그래서 이제 선배들이 왔을 때 연기를 하게 해주고 그리고 노래를 부르게 하고 그럼 그걸 보고 저 정도 실력이 돼야지 저 학교를 갈 수 있구나 라는 거 이제 학생들도 알게 되고 또 선배들도 본인이 연기를 해보면서 나도 이런 때가 있었는데 저런 열정을 갖고 했었는데 라고 초심을 또 다잡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것 같아.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학교에 대한 정보, 입시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도 서로 질문하고 갖는 기회를 나는 정기적으로 갖고 있거든.